어제 정말 우파가 정말 다시 한번 큰 힘을 모아서 내년 총선 잘 해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정말 커졌어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전격적으로 방문한 것이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추도식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만들었던 그림들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장소에서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파의 큰 거인들의 어떤 족적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또 거인들의 또 화합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봐가지고 정말 기대감이 커졌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의 추도식 참석을 하고 정말 감동적인 멋진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아, 이런 마음으로 대통령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전 대통령의 2주기도 있었는데 이때는 또 5.18 시민군까지 참석을 했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민주화, YS, 그리고 산업화,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 묵념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통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단지 이제 이런 거죠. 억지 통합, 자리 나눠 먹기 통합, 이런 걸로 가령 이제 저는 사실은 그 뭐 지나간 올드보이 중에서도 상당수는 우리가 뭐 더 이상 적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제일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준석과 유승민입니다. 가령 이런 겁니다. 통합 좋습니다. 통합 좋은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사람들이 저절로 통합하는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데미지를 줘가지고 내 정치적인 이익을 얻겠다라고 아주 썩어 빠진 정치 공학을 가동시키는 자들과는 통합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 화학적으로 선한 결과물을 못 가져와요. 그걸 경험했던 게 우리 미래통합당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자리, 다툼 이런 것 없이 서로 뭉쳐서 한 앵글에서 좋은 장면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은 참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뭐 이런 그림도 있었습니다. 웃긴 건 좀 특이한 건 확실히 노태우 대통령이요 중국과 관계가 많이 좋았나 봅니다. 예, 어떻게 보면 한중수교 물꼬를 텄던 사람이고 그런 어떤 외교적으로 평가를 할 때 여러 이제 다른 종류의 어떤 형태들이 있는데 노태우에 대해서는 좀 극진한 예 싱하이밍이 와서 이 뭐라 할 말 없습니다. 뭐 잘 왔다라고 하고 싶지도 별로 않아가지고 저 케이스는 그런데 어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의 추도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보였던 모습이요. 정말 감동적이었던 게 이제 이런 겁니다. 밖에 나가서 보면 내가 대통령을 해보면 전부 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대통령 되어 보니까 야 이거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더라. 특히 외교 다녀보면 다들 대한민국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 산업화의 그 역량 그런 부분들 배우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그들이 스스로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처럼 나라를 발전시키는 거는 거의 초인이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취재해서 단독 보도를 중앙일보가 했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가서 이제 한국의 발전상에 대해서 상대 국가가 칭찬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박정희를 배우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다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만든 걸 한번 족적을 한번 배워 보십시오 하면은 깔끔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어제 뭐 여러 장면들이 있었는데 가령 뭐 이런 것 좀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귀국하자마자 그 길로 바로 이제 이렇게 추도식에 참석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귀국하시기 전에 오보가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대구에 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다. 뭐 이런 이런 취지로 보도가 나와버리는 바람에 사실이 아니어가지고 그게 오보기 때문에 그 기사가 삭제됐죠. 이걸 가지고 또 좌익들은 선동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뭐 아주 그냥 자기가 힘드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도와달라고 가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 감이 오냐고 거절을 했기 때문에 팽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자기들끼리 선동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오버여서 사라진 건데, 예? 마치 윤석열 대통령은 한번 떠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거절한 것처럼 그렇게 그냥 말을 만들어버려. 이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죠?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또 얼마나 또 이 추도식의 주인으로서 맞이하는지, 호스트로서 맞이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 이 두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두 거인의 어떤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또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예.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소리만 껐습니다. 추도사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우파 방송만 보시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좌파들이 뭐 하고 있는지도 또 봐야 돼요. 정말 그 똥냄새 나는 거 이렇게 들춰보느라고 좀 고통스럽습니다. 예. 이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님을 추모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하면 된다는 기치로 지금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일궈 놓으신 철강산업, 발전산업, 조선산업, 석유화학산업, 자동차산업, 반도체 산업, 방위산업으로 그간 번영을 누려왔습니다. 제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92개국 국가의 정상을 만나 경제 협력을 논의했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루어내신 이 압축 성장을 모두 부러워하고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을 공부하라. 그러면 귀국의 압축 성장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하면 된다는 정신은 웅크리고 있는 우리 국민의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우리 국민을 위대한 국민으로 단합시키셨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복합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박 대통령의 정신과 위협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산업화의 위협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분의 해안과 결단과 용기를 배워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지도자를 추모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영예이신 박근혜 전 대통령님과 유가족분들께 자녀로서 그동안 겪으신 슬픔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예,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요, 이번에 충분히 이해했다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되어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함과 또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 두 가지를 같이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저런 메시지도 같이 함께 했습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예. 진심이 느껴지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 또 느껴지는 진심은요,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입니다. 이렇게 좀 밝게 맞이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제 걸어 내려오는 장면도 있었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외교적으로 자주 보는 장면 중에 하나죠. 특히 이제 캠프 데이비드에 이번에 기시다 후미오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을 만났을 때 세 사람이 같이 걸어 나오는 장면, 같이 걸어 나가는 장면, 이 장면이 마치 이제 그 슈퍼히어로 무비 어벤져스의 시작 장면, 끝 장면 같은 그런 느낌을 줬었잖아요. 이번에 이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둘이 나란히 걸어오면서 서로 화기애애하게 이야기 주고받고 하는 모습이요,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큰 누님과 그 남동생 같다고. 예,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았습니다. 정말로 우리 아우도 잘 돼야지. 아유, 누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유, 누님의 공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잘 모셔야죠. 뭐 이런 마음을 주고받는 듯한 그런 그림으로 보여가지고 굉장히 반가웠고 좋았습니다. 예. 어떻게 이게 연출된 것인지, 사실은 우리 뭐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가지고 탁현민처럼 아주 교묘하게 모든 어떤 그림들을 조작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을 눈속임하려고 하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정말 그냥 그 자체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사실상 사이가 안 좋으면은 안 할 시도죠. 저런 거는 그냥 뭐 안 할 시도가 아니죠. 사이가 안 좋으면 저 장면이 굉장히 나쁘게 나오겠죠. 서로 냉담하게 적당히 떨어져 걸으면서 표정도 굳은 상태로 그럴 텐데,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음의 대화, 그 대화 중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마치 남동생이 누님한테 자기 출세했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이번에 LNG선 17척 팔았다고. 17척 계약했다고. 4조어치, 그 역대 최대 5조인가요? 예, 5조 계약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유, 정말 대단하네요 하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축하해주고, 그런 그림들이요,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가장 우리 우파 시민들 마음이 힘들 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 반갑고 고마울 정도더라고요. 어제 좀 울컥했습니다. 정말 제가 왜 이렇게 감성적이 됐지? 예. 예,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파 정치인들 중에서 큰 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나라를 그동안 이끌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어떤 이심전심이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뭘 할지, 아니, 윤석열 정부라고 안 해요. 박근혜 대통령은요, 제가 이 단독 기사 정말 칭찬합니다. 지금 중앙일보 덕분에 알았어요. 제가 중앙일보 싫어하는 싫은 기사들이 훨씬 더 많은데, 박 대통령은요, 우리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한다. 우리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 나갈 것, 우리 위대한 국민, 우리와 우리 미래 세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우리 국민을 어떻게 봤는지 또 알게 해주죠. 미래 세대를 위한 걱정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 예, 이게 우리의 꿈이 무엇일까요? 예, 박정희 대통령도 그게 이루어지도록 지켜준다는 그 우리의 꿈이 무엇일까요? 이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이 서로 마주보면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꿈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저기 민주당 이해찬처럼 정권을 20년 동안 계속 잡겠다 뭐 이런 게 우리 꿈일까요? 그런 걸 넘어서는 꿈입니다. 우파는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 무궁한 영광 이것을 위하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잘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꿈인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기 때문에 예, 항상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결정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국가 시스템 이것보다 나의 안위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정말 독재자 같은 마인드였으면 탄핵 안 당했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예, 절대로 탄핵을 안 당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국민들이 눈이 가려서 정말 무도한 그런 허위, 선동, 잔인한 폭주들 이런 것들이 몰아칠 때도 대한민국을 훼손하지 않고 본인을 훼손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우리에 담긴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 미래 세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르쳐준 어떤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전직 대통령은 지금도 이렇게 나를 내세우지 않고 우리를 내세우는구나. 나가 아닌 우리. 그렇죠. 당도 아니죠. 우리. 국민의 힘만 잘 되는 것도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가장 잘 어울리는 전직 대통령 두 분이 바로 저는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을 더 중시했던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 와중에 정말 욕심 많은 사람들이 끼어 들어가지고, 저 사람이 욕심낸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낙인을 찍어가지고, 진박이니 친박이니 이런 걸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권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면 다 그 밑에 사람들 자기들끼리 악의 다툼하는 것이었어. 내가 진박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도 올바른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만 이름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런 싸움들을 봤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로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어떤 식으로 총선을 치러야 되는지에 대한 사례 학습이 있었다고 봅니다.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무슨 친윤이냐 찐윤이냐 비윤이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사람인가, 누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사람인가를 권력으로 또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런 부분들 드러날 때 제가 여러분들께 제일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준석은 진짜 대한민국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시민들이 이 정당이 정상적으로 공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뿌듯하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년에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거인들이 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길 바란다.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 뭉친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와닿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도 어제요 굉장히 칭찬하고 싶은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이 찍힌 거는 이틀 전이에요. 이명박 대통령도 이제 꾸준히 4대강 걷기 대회 이런 거 행사 계속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어떻게 보면 호스트처럼 종종 참석을 합니다. 4대강 걷기 대회는 자주 있어요. 4대강 보호 걷기 대회. 강천보호를 이번에 걸었는데 기자들이 잔뜩 끼어들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말을 하나 건져가지고 기사거리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또 똑똑한 사람인지 노련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 사람도 유승민, 이준석 같이 아주 얄팍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큰 정치를 한 거죠.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 장면은 제가 호평합니다. 잘하셨어요.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기존 정치인들이요, 매체만 달라붙으면 정신 못 차리고 똥오줌 못 가리고 아무 말이나 다 하는데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판에 기자들 달라붙어가지고 자꾸 말 캐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요걸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그래서 내년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 조언이나 당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전혀 없어. 난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없고 나는 내 삶을 잘 살아갈 거야. 뭐 자꾸 그렇게 뭐 묻지 말아야 해, 이 젊은 사람들이. 당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어서 당이 어떻게 나아갈지 원로로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 그렇게 자꾸 내가 답변에 실수하기만을 바라고 자꾸 물어보나 이 사람들아. 젊은 사람들 건강해져. 어? 마음을 쭉 펴고 확 열고 그렇게 살아. 어?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동의해? 오케이. 동의 안 한 것 같은데. 저희 국회 출입 기자라서 여당 출입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저 장면이. 어쩔 수밖에 없어요. 국회 출입 기자가 여기 왜 왔어? 내가 여기 국회 출입 기자가 여기 오면 안 되지. 여기는 국회 출입 기자가 뭐 강천복까지 왔어. 잘 보러 왔으면 나무 기자가 와야지. 나무 기자가 와야지. 네, 그만큼 여권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전 대통령께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 자체가 지금 저 해석 자체가 틀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여건이 어려워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함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고 싶어서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겁니다. 그 진정성 우리 다 봤잖아요. 해외 다니는 데마다 그 정상들이 박정희 이야기만 하고 또 뭐 한국의 발전상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면 나는 박정희만 배워라 이렇게 조언하고 그 자체로 지금 어제 그 메시지는 깔끔하게 그 진정성이 전달된 겁니다. 그런데 그 정치 기자들은요 저렇게 야비하게 뭐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사진 찍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아유 지금 윤석열이 힘드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도와달라고 갔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요. 이게 대한민국 언론의 저널리즘의 썩은 현상입니다. 어떻게 좀 좋은 일이지 왜 만난 데가 나쁜가? 좋은 일 아닌가? 긍정적으로 보시는 대통령께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조언할 게 있니? 뭘 하니? 뭐 예를 들면 민생 경제가 요즘 많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분야 전문가시잖아요. 옛날엔 더 어려웠는데 그전엔 더 어려웠는데 뭐 여러분들이 무슨 답변을 얻고 싶은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답변이 나한테 통 나올 것 같지 않은데 박정희 대통령 추모식에는 참석하실까요? 박정희 대통령 추모식 모레. 아 내일. 내일입니다. 예. 저게 25일이니까 내일. 나는 뭐 아직 그런 출입을 안 하니까 지금 바깥 출입.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은 이렇게 4대강 걷기, 뭐 청계천 걷기, 뭐 이런 행사 위주로 공식 행사 가지. 아직은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어제 그렇게 간 게 서울 온 처음 행보거든요. 그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이렇게 서로 조심스럽게 공식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안타까워요. 예, 저는 좀 당당하게 그냥 이명박 대통령 그냥 박정희 추도식 그냥 가고 미리 이제 의전에 대해서 조율하고 뭐 그렇게 얼마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지금 전직 대통령이 다 경호원이 같이 붙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조율할 부분들이 있고 한데 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 스스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좀 이렇게 뭐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예. 너무 똑똑하게 잘 대응하죠. 이게 정답입니다. 아니 뭐 지금 호불호 이야기할 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 친이 친박 가지고 이야기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또 멋진 그림도 같이 함께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를 다 떠나서 딱 저 기자를 대응하는 태도. 기자가 뻔하잖아요. 이간질 시키게 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쓴소리 한번 하게 만들려고. 쓴소리 하면 마치 이제 막 양심적인 정치인, 올곧은 정치인, 원칙이 있는 정치인, 뭐 똑똑한 정치인. 그 윤석열은 이런 말도 안 듣는 불통 정부.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자. 그냥 프레임이에요. 마치 교과서처럼 있는 프레임입니다. 실제 하지 않은데. 실제 하지 않은데 그냥 이미 그 기자들 사이에 이미 쫙 깔려 있는 그런 프레임에 거기에 끼워 넣으려고 계속 이렇게 똑같은 질문, 다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이 윤석열 정부에 한마디 하라고 하는 게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이렇게 또 물어보고 박근혜 대통령이랑 만나는 그림 가지고도 또 한마디 또 쓴소리 하도록 유도하고 계속 그러는데 단 한마디 안 하잖아요. 저게 정답입니다. 이준석도 최소한 저 정도는 해야 돼요. 이명박 대통령은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조언을 안 하지만 현역은 직접적인 조언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자가 원하는 거를 해줘서는 안 되는 거죠. 기자들은 아름답게 화합하는 건 기사화 안 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저 기자들 저 기사 쓴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대답하니까 기사 아무도 안 쓰잖아요. 근데 기사가 메인 타이틀로 실려가지고 내 이름 딱 박혀가지고 기사가 날라면 이준석처럼 맨날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드는, 공격하는, 조롱하는,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 하면 기사화 됩니다. 아주 정치를 더럽게 배운 거예요, 이준석이. 그렇게 기사화되는 게 사실 자기 파괴적이기도 하거든요. 자기 어떻게 보면은 선거에 나가면 자기한테 표를 줄 사람들한테 계속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 이름 알리겠다라는 게 이준석의 전법인데, 그거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전직 당대표가 할 짓이 아니죠. 하도 지금 우파 진영 내에 얼토당토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어서 참 제가 한번 지적을 해봤습니다. 기자들이 혁신위를 만들었더니 또 이런 식의 프레임을 겁니다. 서울 여성 청년 중심인데 쓴소리 할 사람이 없네요 하고 벌써 규정해버리고 끝나죠. 그러면서 심지어 어제 인요한 위원장 기자회견 때, 기자들이 응답 때 나왔는지 다른 매체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비윤이 왜 한 명도 없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언제부터 오신환이 비윤이 아니었습니까? 오신환, 유승민 바로 옆에서 원내대표 하던 사람입니다. 유승민 바로 옆에서 원내대표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유승민 그쪽 계열, 바른정당계를 이야기하자면 거기에서 세 손가락 안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오세훈한테 한번 붙었다가 지금 다시 나왔으니까 세탁한 겁니까? 오세훈도 솔직히 같은 바른정당계 아니냐고. 바른정당 창당할 때 같이 창당했는데 언제부터 오신환이 비윤이 아니었어요? 그냥 발표하기도 전부터 이미 비윤이 없는, 쓴소리 할 사람이 없는 그런 혁신이다라는 결론부터 내려놓고 그냥 끼워 맞추는 거예요. 저는 저 오신환 같은 거 끼워 넣는 저 상황들 마뜩치 않죠. 당연히 싫죠. 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박성중 의원이 있으니까 참는다? 이 정도로 최선을 다하면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김경진도 저는 마뜩치 않습니다. 이 사람 극렬 민주당 지지하면서 토론 나오는 데마다 아주 그냥 우덜식 토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친문이 완전히 장악해서 호남세가 약해지니까, 그래서 국민의당으로도 나왔다가 그러다가 뜬금없이 국민의힘까지 흘러 들어온 사람, 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이념을 체화했는지를 항상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냥 호남 좌파예요, 호남 좌파. 지금도 좌파입니다. 비윤이고 이렇게 섞어 넣어도 봐요. 쓴소리 할 비윤이 없다. 죄다 친윤 1색이다. 친윤 1색이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언론이에요. 이 언론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습니까? 박성중 말고는 싹 다 비윤이라고 이야기해야죠, 사실은. 친윤 비윤이 뭔데 도대체? 예? 친윤 비윤이 뭔데? 뭘로 정의하는데? 비윤이라고 해놓고는 아주 이준석 개파 사람들 몇 명만 비윤이에요, 지금 언론한테는. 미친 사람들 같습니다. 무슨 정치를 이상하게 배웠어요. 김경진 전 의원 같은 경우, 국민의당 의원이죠. 김경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요, 이준석보다 나은 점은 대선 때부터는 그래도 윤석열 당선과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래도 그 입장에 그 스탠스에서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이 사람이 우파냐 아니냐 이런 거는 사실은 무관하게 적어도 같은 당 안에, 같은 지붕 안에 있는, 같은 진영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협력을 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김경진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상식도 어기기 때문에 이준석이 문제입니다. 이준석은 끔찍한 괴물이에요. 단순히 이준석에 대해서 이준석이 개인이 싫어가지고 감성적으로 싫어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이 어떤 집단에 가건 이준석은요, 그 집단을 망가뜨리는 역할만 할 사람입니다. 그 망가뜨리는 이유와 목적은 오로지 다 이준석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예요. 그런 인간 종류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준석에 대해서는 작은 권력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선출 권력으로는 이준석이 그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반대로 마치 이준석이 하는 게 이겁니다. 하마스예요, 하마스예요. 우파 시민과 우파 정권을 인질 삼아가지고 내가 인질 몇 명까지 죽이는지 한번 봐봐 하면서 계속 매일매일 한 명씩 죽이는 거예요. 한 명씩 목 따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만 죽이세요 하고 하마스한테 나라를 주자는 겁니다. 이준석을 품어라 하는 사람은. 야, 이것도 쇼츠 하나 나왔다. 예? 정확한 비유 아닙니까? 인질 한 명씩 자꾸 목 따면요, 당연히 언론사들은 기사 쓰죠. 야, 요거 재밌다. 아니, 항상 하는 비유 있잖아요. 예?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가 안 나요. 근데 사람이 개를 물면 기사가 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벌어지니까 계속 기사화 해주는 거예요. 정확히 이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준석에 대해서 이준석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대접을 받는 걸 가지고 이준석 푸대접이다 하면서 이상한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요, 그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할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파가 한번 이렇게 뭉치는 기회에 잘 뭉치길 바라고, 그 인요한의 혁신이 뭐 명단들 쭉 불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특히 뭐 방금 했던 오신환이라든가 김경진에 대한 그런 평가 같은 그 지금 메스 대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예, 제가 여러분들께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때가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권력 나눠 먹기에 대해서 방치하자, 절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지금 인선만 가지고 또 힘을 빼는 것은 사실, 그러니까 형식만 가지고 힘을 빼는 것은 그거는 별로 좋은 결과를 못 가져옵니다. 이렇게 혁신위를 꾸렸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하나로 이야기가 잘 모아질 수 있을까 우려가 있습니다만, 뭐 그런 걸 떠나서 그 안에서 정말 얼토당토하는, 혁신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까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어서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인선 이렇게 했다, 요거 하나만 가지고 비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런 어떤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 원했던 효과 같은 거는 얻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2달 동안 가동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뭐 12월 말까지네요. 예, 그때까지 가동하는 동안 뭘 내놓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형식과 형태와 어떤 뭐 얼굴 가지고 하나하나 다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지금 그럴 만한 여력은 없다. 그럴 여유가 있을 땐 하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아주 튼튼하고 막 이러면서 그럴 때는 하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주겠다, 거의 뭐 정권을 준다라는 말과 준하는 정도로 들렸어요, 저는. 예, 그 지금 혁신위가 어쨌든 선한 결과를 잘 창출해내길 응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하나 좀 기대가 되는 건요, 인요한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인요한이 만만한 사람 절대 아니에요. 그 정말 이준석 대열 같은 인간들이 무도한 주장을 하고 그런 억지를 쓸 때, 아유, 얘네들 힘 세네, 어우, 그립 세네, 이건 좀 져줘야겠다, 이런 짓을 할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빨 더 세겠더라고, 보니까. 인요한이 자기 스스로도 이야기합니다. 자기 고집 세다고. 자기 인선 발표하면서도 이제 이런 거예요. 누가 추천했냐라 가지고 기자들이 뭘 하려고 하냐면, 이 사람은 어떤 계파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떤 계파가 꽂았다, 어떤 계파가 지금 이 인선을 하는데 주도했다. 그래서 그게 김한길이냐, 김기현이냐, 유승민이냐, 이런 거, 김무성이냐 특히, 예, 그런 거 가지고 또 싸움 만들려고 하는데, 분명히 지금 말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흐름들 중에서도 인선을 한 명씩 추천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요한이 정리를 이렇게 한마디로 딱 합니다. 당연히 추천을 받죠. 내가 이 사람들 다 처음 보는 사람들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 다 하냐.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았냐. 추천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내가 밤을 새면서 잠도 못 잤다. 호남 사투리로 잠도 못 잤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딱 이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예요. 자, 추천은 수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최종 결정은 내가 했다. 끝. 예. 그 인요한은 저는 나쁘지 않은, 인요한이라는 사람 캐릭터 자체는 지금 이런 일을 하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제가 무조건 인요한이 무조건 잘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키우지도 않을게요. 그런데 캐릭터 자체는 혁신위원장 하면서 혁신을 하지 못하고 그 개파 힘겨루게 끌려다니면서 이게 뭐가 옳은지 난 모르겠고 니들끼리 힘 잘 겨뤄가지고 센 놈이 이겨봐, 이렇게 할 사람은 아니에요. 아무리 힘 센 놈이, 이빨 센 놈이 와가지고 물어뜯어도 야, 너 그거 틀렸는데 할 사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기자회견, 기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어떤 답변 같은 것도 시원시원하게 하고, 뭔가 과거의 어떤 그 설화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해도 거기에 대해서도 잘 피해가는 그런 그림도 있었고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맞아요, 부채가 없죠. 인요한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에 기생해야지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죠. 김무성 같은 사람하고는 다르죠. 예. 그 전업 정치인 같은 경우는요, 자기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계속 창출할 어떤 그런 차후를 생각하면서 자꾸 헛짓거리를 하는데, 이 사람은요, 아예 아니다 싶으면 다시 이제 병원으로 돌아가면 되는 사람입니다. 윤 대통령하고 비슷하다고 하는데 덩치는 상당히 비슷하더라고요. 예. 피지컬이 그냥 지금 우파하면 이제 피지컬이야. 덩치가 막, 예. 예. 그래서 저는 시작부터 힘 빼고 가는 것보다는 우리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일단 지켜보고, 이준석 같이 하마스 전술로, 하마스 방식으로 자기 권력을 창출하고 싶어 하는 놈한테 테러 무서워가지고, 인질 살해 무서워가지고 권력을 주는가? 그런 짓만 안 하면, 일단 그런 짓을 하는지를 가장 지켜보겠다. 그런 게 마치 무슨 뭐 권력 나누기, 어떤 권력을 평등하게, 예? 뭐 평화롭게
잘 나누는 일인 것처럼 왜곡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세상의 그 권력은요, 시민들이 결정해 주는 겁니다. 국민들이 이준석 공천 주기 싫으면요, 상향식으로 떨궈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준석이 단수 공천 받고 싶어요. 전 알리거든요. 단수 공천 받고 싶어서. 이준석이 바라는 게 단수 공천이에요. 절대로 지금 공천 탈락할까봐 그러는 게 아니라 단수 공천 받고 싶어서 저러는 거예요. 왜냐? 쟤는 이제까지 한 번도 단수 공천을 안 받은 적이 없거든요. 특히 우파 정당 내에서는. 제가 이준석이 좌파 정당에도 있어봤기, 좌파 잡탕 정당에도 있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바른미래당. 자, 이런 이야기, 이준석 이야기를 바로 하는 게 낫겠네요. 지금 흐름이 차라리 그게 낫겠다. 이준석 얘기 나왔으니까 개 같은 기사를 계속 쓰는 중앙일보 기자가 있죠. 이름을 언급하진 않을게요. 제가 이핵관, 준핵관, 돌핵관 기자로 처음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는 그 기자입니다. 희한하게 이준석이 궤변하는 기사, 이준석의 궤변을 잘 해석해주는 기사. 이 기자 같은 경우는 인터뷰에서 그걸 직접 인용하는, 간접 인용하는 방식의 기사보다 자기가 막 해설하는 기사를 많이 써요. 그런데 보면은 취재를 한 것도 맞아. 내용은. 이준석계를 취재한 건 또 맞아. 이거는 거의 협업 수준 아닌가. 더 탐사와 김의겸이 협업하듯이 이 사람이 쓰는 기사들은 그냥 준석이랑 협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준석 몸값 높이기. 이준석이 대놓고 하고 싶은 말을 그러니까 이거 이준석이 일기장 적은 것 같거든요. 이게 무슨 기사야. 세상에. 예? 이게 무슨 기사입니까? 말이 돼요, 이게? 대놓고 이건 이준석 몸값 높여주려고. 이준석 신당 창당할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려고. 이준석이 전략적 모호라고 이야기해주는 것 자체가 이준석이 신당 창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숨기고 있다라고 지금 깔아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준석이 전략적 모호하는 유일한 이유는 딱 이겁니다. 신당 창당할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신당 창당하면은 비례정당은 절대 안 만든다라는 말 자체가 신당 창당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준석이 당 만들었을 때 정당에 추진력을 줄 구심점이 없다라는 건 모두가 다 압니다. 이대남이라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정치적 참여도가 낮은 계층이, 모든 세대 다 통틀고 성별 다 통틀어서 제일 정치적 참여가 적은 게 이대남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절대로 동력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준석이. 그런데 자꾸 그게 존재하는 것처럼 외부에서 해석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이준석이 내가 자기 스스로 하면 안 되니까 외부에서 언론들이, 특히 이준석이 가는 데마다 좌파 방송이고, 좌파 라디오, 어제는 오마이TV랑 같이 생방송 하더라고요. 오마이TV가 이준석 여의도 재개발, 재건축 조합인가 그거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공동 라이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 오마이랑 잘 어울린다, 이준석은. 오마이 언론인들이 얼마나 이준석을 보면 이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만나는 거예요. 왜냐? 이준석 몸값 높여주는 짓들을 해주거든요. 그럼 김다영은 뭐냐? 김다영은 중앙일보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거의 이거는 사실 알박기 간첩 수준이에요. 중앙일보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준석의 어떤 목적이 달성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쓰는 기사를 보면 이제까지 윤석열 정부의 비판적이고 이준석에 옹호하는, 민주당에게 반사이익 주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기사가. 제발 이런 말 좀 들었으면 좋겠다. 김종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준석은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미련 버려야 된다. 딱 단절하고 본인 나름대로 자기 정치 등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 국회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공고했다. 이준석 제발 이 말 들어라. 제발 창당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계가 먼저 탈당, 딱 하나 탈당했습니다. 신인규. 너가 누군데? 예요. 사람들 하는 말 다. 너가 누군데? 그렇게 듣보잡 탈당하고 이준석은 전략적 모호다. 이걸로 지금 몸값 높이려고, 이준석 몸값 높여주기 위해서 이준석계라고 얘기하는 신인규가 탈당을 한 거죠. 쟤는 이제는 영원히 복당 못하게 퇴로를 막아버려야지. 제발 진짜 창당 제발 좀 했으면 좋겠다.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까지 있어요. 예? 이준석 이 여론조사 꼭 믿어라. 제발 믿어라. 이준석이 창당을 하면요 17.7%나 신당 지지한대요. 너무 기대된다. 세상에. 야, 이준석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준석 신당 지지를 하기 위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8.5%나 하락한대. 와, 대단하다. 상식적으로는 우파 정치인이 정당을 만들면 우파 정당의 지지율이 빠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할까?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이준석을 찍을까? 아니죠. 바보가 아니면 다 알죠. 이게 허수라는 증명입니다. 이 8.5%는요 절대로 민주당에서 안 떨어져요. 이준석 다 알걸?
넌센스지. 이런 여론조사야말로 넌센스죠. 코미디죠. 그런데 보세요. 정당 지지를 뭐 지금 당을 다 후보로 놓고 옵션으로 놓고 물어봐도 뭐 이런 식으로 역선택이 뻔히 보이는 흐름이 보이는데 숨어서 역선택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예? 아니 민주당 지지라고 안 하고 애초부터 당초부터 그냥 무조건 이준석 인척하는 여론응답자가 얼마나 많겠냐고. 역선택이 다 그런 겁니다. 이준석도 그걸 모르지 않기 때문에 바른정당 때 한번 해봤거든요. 바른정당도요. 창당하면 지지율 상당히 나온다라고 계속 여론조사 나왔었습니다. 그때. 그게 다 민주당 역선택 장난질이거든요. 민주당은요 아주 그 뭐랄까 요런 정치공학에만 빠꾸민 영리한 아주 그 노회한 인간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딱 오면 벌써 연령과 성별도 숨기고 ARS가 아니면 ARS면 연령과 성별도 숨기고 그냥 제발 저거 믿고 창당해라. 기자들이요 자꾸 앞서가죠. 창당 조직 세력 부족 뭐 저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현주의 손 내미나 진짜로? 이현주하고 토크 콘서트를 한다고 합니다. 이현주도 그 전에 이제 방송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준석과 신당 뜸 맞으면 할 수도 있다. 이미 한번 신당 창당한 경험이 있는, 그 창당 경험이 있는 이현주한테 노하우 전수 받아가지고 진짜 창당했으면 좋겠다. 누구가 안 할 거 알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짜 제발 좀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이현주랑 하여간 그 자탕 쓰레기들 그냥 다 같이 모아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 자발적 분리수거 헤어지면 너무 고맙지. 제발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이현주가 추미애급인가요? 같은 당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예. 뜻이 같이 맞으면 할 수도 있다. 그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아직 확인 안 해봤어요?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냐면 지금 상태에서 국민의힘 공천 받는 것 자체가 그렇게 명예롭지 않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이런 건 기억해놔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를 하는데 소위 딸랑거리면서 배지를 구걸하는 게 국민을 대변해서 내가 할 얘기를 하고 국민을 원하는 걸 할 때 보람이 있는 거. 그게 아니라, 딸랑거리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변해서 내가 할 얘기를 하는 게 보람이 있다. 국민을 대변해서, 국민이 지금 뭐, 이런 겁니까? 이태원 참사 때문에 뭔가, 뭐, 민주당에 쏘가가지고 막 그렇게 막 들끓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 대변해가지고, 윤석열, 너 책임져! 왜 이태원 참사도 책임을 안 져!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그 정권에 도움이 되는 쓴소리일까요? 바로 이야기 나옵니다. 보세요.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 추모 대회 주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주체가 더불어민주당 주체인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뭐 했습니까? 이상민 물러나라, 이상민 장관 물러나라 에서 그냥 시뮬레이션 액션 쇼, 헐리우드 액션 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상민 장관 탄핵했어요. 그 이상민 장관 탄핵한 집단이 주최하는 이 대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워서 안 만나고 어려워서 피하고 그럴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유족들을 피했습니까? 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은요, 심지어 이태원에 차려진 그 분향소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가가지고 추모했었습니다. 개 같은, 언제 지금 유족들 만나는 게 어렵고 두려웠고 무슨 유족이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유족을 배척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참석 안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도 안 되는 선동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 민주당이, 그러니까 국가 기능을 마비시켜서라도 자기네들 사실이 아닌 선동, 정치 공작 그런 짓거리를 해야 되는 그 자들이 지금 주최를 해가지고 정치적 성격을 명확히 띠는 그런 추모 모임을 만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오라 그러면 거기 가면 병신 아니에요? 병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번에 또 이 시민대회 하는 곳에서 그럼 주최 측을 또 시민을 주체로 해가지고 다시 초대장 보내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도 또 어떤 성격의 사람들인지 사실 뻔하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됩니다. 예? 주체가 누가 되는지 봐야 돼요. 주체가 누구든지 사실 마찬가지예요. 아주 정치적으로 퇴행적으로 악용하고 사람의 죽음을 이용해가지고 쓰레기 짓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선동 세력의 입장을 교묘하게 들어주면서, 아니 너네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한 너네가 무슨 그런 걸 주최를 해? 라고 비판해야 정상인 그 지금 우파 진영에 있다는 사람이 딱 그 민주당이 좋아할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만 싹 서지컬 스트라이크 하는데, 그게 국민을 대변해서 할 이야기를 하고 국민이 원하는 걸 해서 보람이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꺼지라는 거예요. 너는 이현주는 우파 국민을 대변 안 하잖아요. 나는 지금 제 방송을 보는 이 여러분들은
대변을 안 해주는 겁니다. 쓰레기 같은 여론만 대변하는 거예요. 항상 정권을 괴롭히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민주당과 결탁한 언론 세력이 만든 그 프레임,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정권의 소신 있는 쓴소리를 하는 것이다라고 자기를 포장하는 저런 쓰레기 같은 퇴행적인 정치. 당신한테 딸랑거리면서 배지 구걸하라고 안 했습니다. 제가 우파 모든 정치인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을 배워라. 나가 아닌 우리. 윤석열 정부는 우리 정부. 예? 나가 아닌 우리. 국민의힘이 아닌 대한민국. 저렇게 어떻게 보면은 뻔히 보이는 세월호 때도 봤던 죽음을 팔아서 민주당이 정치 장사질 하는 것에 놀아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선동이 과연 이태원의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그 안전 진일보를 만들 수 있는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한번 이용해 먹고 사라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월호 사건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막 특조위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면은 안전사고가 다 사라졌어야죠. 제천에서 화재가 나왔으면 강원도엔 산불, 지금 이태원에서는 그런 일들, 인프라가 있었어야지. 인프라 개선이 있었어야지. 문재인 정권 때 아니잖아요. 결국 한번 정치 장사질하고 마는 거잖아요. 내년 총선 앞두고 또 이용하려고 또 저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이 할로윈 참사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되새겨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해야지. 무슨 그 추모식에 나가는 게 옳냐 그르냐. 조선시대에 뭐예요? 조선시대에 노론소론 싸우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가지고 싸우는 것 같아요. 토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추모식 가가지고 머리 박으면서 절 열심히 하는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입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입니까? 저런 것만 잘하는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AI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대피시키고, 예? 이런 대피 인원들 통솔하는 어떤 그 체계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입니까? 왜 좌파식 정치하던 인간들은요, 조선시대에서 왜 못 벗어났어요? 왜 못 벗어났어? 왜 그렇게 꼰대같이 어떻게 제사 지내는지 보겠다. 홍동백서를 지키는지 보겠다. 그걸 안 했어.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줬네. 국민을 대표해서 쓴소리 하겠다. 이 짓을 하는 거잖아요. 왜 좌파에서 좌파 뿌리로 온 사람들은요, 죄다 세계관이 저거밖에 안 될까요? 우리는요, 실질을 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렇게 인프라를 개선을 해서 서울시와 정부가 같이 힘 합쳐가지고, 유관기관들이 다 경찰과 소방력, 이런 시스템들을 다 같이 지자체와 함께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전 국민적인 제사를 지내줘야 됩니까? 제사는 각자 지내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을 이용한 정치 끝이 안 나요, 이런 식이면. 그러니까 뿌리가 좌파인 사람들은요, 틈만 나면 그 어떤 그 좌파스러운 꼰대스러운 세계관을 계속 스멀스멀 주입해요.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왜냐면 원래 이제 뿌리가 좌파였던 사람들이 우파로 넘어온 건요, 사실 우파 이념이 좋아서 온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는 우파가 이기겠는데? 좌파에선 내 밥그릇이 없는데? 이래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좌파 기질이 안 벗어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니 지금 한번 보세요. 별별 인간들이 다 있는데 지금 이현주나 얘나 뭐 거의 비슷한 세계관인 것 같아요. 조민이 왜 유튜브 업로드 일주일 지금 쉬겠다 선언을 왜 하는 거?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지금 할로윈 참사 1주기가 됐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쉰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진지 모르겠습니다. 야 민아, 10월 29일 뿐만이 아니라 10월 27일에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10월 26일에도 어제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매일매일 뭐 집단적으로 죽은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태원만 챙겨? 세월호 죽으면 값싼 죽음입니까? 너 4.16 이후 일주일 쉬었어? 너 계속 쉬어라 이제? 참사 날짜마다 계속 일주일씩 쉬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까? 딱 이 그림이에요. 지금 이현주가 하는 건. 공감이 안 가는 거, 저게 무슨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나? 어떤 의미야?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얘가 더 웃겼던 건 이겁니다. 국감에서 서울대 이제 국정감사하면서 조민에 대해서 장학금 준 거. 조민 대학원 장학금 환수해야 된다. 그랬더니 조민은 요청한 적도 없다. 돌려준다. 요청한 적도 없다. 그 말을 왜 지금 해? 환경대학원을 자퇴를 하고 부산 이전원으로 갔거든요.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자퇴를 하고 부산 이전원으로 이제 옮겨간 겁니다. 옮겨갈 때 그때 돌려놓든가. 그래야지 진정성이 있죠.
국회에서 딱 거론이 되면서 조민 대학원 장학금에 대해서 환수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이고 돌려주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리고 적어도 더 요청한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적어도 정치적으로 그런 발언이 나와야 되는 시점은 저게 밝혀졌을 때죠. 서울대학원 장학금 받은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부산이전원 갔는데 그 장학금 받은 것에 대해서 이미 조국 사태 때 다 보도가 나온 건데 이제까지 안 내고 버티다가 이제 돌려준다고. 아니 뭐 지금 저거 돌려준다고 큰 소리 땅 치고 지금 뭐 유튜브 쉰다 인스타그램 쉰다 하니까 막 지금 또 뭐 슈퍼챗 많이 들어옵니까? 정말 기괴해. 이현주나 조민이나 이준석이나 이현주나 추미애나 이준석이나 뭐 유승민이나 다 그놈 입학 취소가 다 됩니다. 입학 취소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입학 취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고려대 학사 학위가 사라지니까 서울대 대학원 입학 자체를 취소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장학금 자체를 취소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로 지금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빡치는 건 이거예요. 얘가 부산인전원으로 이미 지금 합격을 해가지고 거길 다니면서 2학기를 휴학을 했습니다. 휴학했는데도 401만 원 장학금을 받았어요. 이거는 등록금보다도 더 등록금 이상의 돈이죠. 조민한테 얘기합니다. 이태원 참사, 할로윈 참사를 가지고 일주일 쉬는 조민은요. 내년 4.16 세월호 참사 그때는 한 달 쉬어야 됩니다. 지금 이태원보다 더 많은 수가 사망을 했죠. 예. 그리고 5.18 때는요. 반년 정도는 쉬세요. 4.16 한 달 쉬면 5.18 바로 오네요. 그럼 그때 또 이제 또 한 반년 정도 쉬면 그러고 나면 다시 또 12.9 헬로윈 참사가 오니까 그때 또 쉬면 됩니다. 계속 쉬는 거야. 얼마나 좋아. 노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가 좌익들의 어떤 두뇌를 이해하려고 해봤자 실패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